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온도를 높이는 낭독 채널 책 읽어주는 36.5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한국 근대문학의 천재 작가 나도향의 대표작 벙어리 삼룡이입니다. 1902년 서울에서 태어난 나도향 작가는 24살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한국 문학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1922년 백조 창간 멤버로 활동하며 환희, 지영근, 젊은이의 시절 같은 초기 낭만주의 작품부터 오늘 들려드릴 벙어리 삼룡이와 물레방아, 뽕, 그리고 수필 금운달에 이르기까지 사실주의적 색채가 짙은 명작들을 발표했습니다. 벙어리라는 신분적 한계와 억압 속에서도 피어난 한 사내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 1925년 발표된 이 작품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인간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벙어리 삼룡이 나도향. 삼룡이는 벙어리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정직한 일꾼이었다. 남대문 밖 연못골의 대자상가 오생원의 집에서 주인의 신임은 두터웠고 그는 이 집의 충직한 개와 같았다. 하지만 주인의 아들 소련은 삼룡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하루는 소련이 술이 취하여 들어오며 마당에서 일하는 삼룡이를 발길로 찼다. 이 벙어리 자식아, 너는 왜 그렇게 밉게 생겼니? 소련은 까닭없이 채찍을 들어 삼룡이의 등을 후려치며 비웃었다. 삼룡이는 아픔을 참으며 벙어리 특유의 소리를 냈다. 어버버, 어버버. 삼룡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러섰지만 가슴속에는 억울함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새아씨가 들어왔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몰락한 집안을 위해 돈에 팔려오듯 시집을 온 가련한 여인이었다. 소련은 새아씨를 아내로 대접하지 않았다. 도리어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씨를 구박하기 일쑤였다. 너 같은 게 양반이라고? 흥! 내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주제에. 소련의 호통에 아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삼룡이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씨의 발치에 떨어진 수건을 주워 조심스럽게 건넸다. 어버. 삼룡이의 투박한 손과 아씨의 맑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삼룡이는 결심했다. 이 가련한 여인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노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씨에 대한 소련의 학대는 도를 넘었다. 삼룡이는 아씨가 매를 맞을 때마다 차라리 자기가 대신 맞기를 간절히 바랬다. 어느 추운 겨울밤 소련은 아씨를 방 밖으로 쫓아냈다. 아씨는 틈마루 끝에서 몸을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아씨의 발치에 따뜻하게 데운 돌을 놓아주었다. 삼룡이었다. 어버. 그는 말 한마디 못했지만 그의 눈은 아씨, 부디 기운을 내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씨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삼룡아,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고맙다. 참으로 고맙구나. 하지만 이 광경을 목격한 수련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다. 이놈의 벙어리가 감히 상전의 아내를 넘보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매질을 해라. 삼룡이는 억울하게 멍석마리를 당하면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오직 담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을 아씨 걱정뿐이었다. 삼룡이의 충심은 도리어 불행의 씨앗이 된다. 아씨를 향한 그의 순수한 동정심은 소련의 눈에 추잡한 불륜으로 비춰졌고 집안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난다. 소련은 삼룡이가 아씨의 방 근처에만 가도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 짐승 같은 놈, 니놈이 감히 누구를 넘보느냐. 소련은 삼룡이의 머리채를 휘잡고 마당으로 끌어냈다. 몽둥이질이 이어졌고 삼룡이의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된다.
아씨가 울며 매달렸지만 그것이 소련의 화를 더 돋을 뿐이었다. 보아라, 니놈들이 서로 짜고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결국 주인 오생원은 집안의 체면을 위해 평생을 자식처럼 부리던 삼룡이를 내쫓기로 결심한다. 삼룡아, 너를 믿었건만 어찌 이런 망측한 일을 저질렀느냐.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삼룡이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입에서는 오직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는 아씨의 방문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리고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정든 집을 떠난다. 하지만 그의 발길은 차마 멀리 떨어지지 못하고 밤마다 담장 밖을 맴돌며 아씨의 안위를 걱정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생원의 집에 원인 모를 불길이 치솟는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온 집안을 집어삼켰고 사람들은 제 목숨을 건지기에 바빴다. 그때 담장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삼룡이가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삼룡이가 들어갔다. 저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삼룡이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매질하던 상전 오생원을 들쳐업고 밖으로 실어 날랐다. 그리고 다시 불지옥 속으로 몸을 던진다. 그가 찾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아씨였다. 불길에 휩싸인 방 안에서 아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삼룡이는 뜨거운 화염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아씨를 품에 안는다. 이미 나가는 길은 거센 불길로 막혀버린 상황. 삼룡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간다. 사방은 불바다였고 연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삼룡이는 아씨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지붕 꼭대기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본다. 자신을 멸시하던 세상, 자신을 때리던 상전, 그리고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 삼룡이는 그제야 평생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불길이 그들의 몸을 덮치는 순간 삼룡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지금까지 나도양의 벙어리 삼룡이였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는 굴레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사내 삼룡이. 그의 숭고한 희생은 무엇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 낭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36.5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